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굉장히 봄에 그 나른나른한 느낌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열심히 공부한 ISA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내일 찍을까? 내일은 이제 미팅도 너무 많고 해서 분명히 이러다 보면 다음 주로 미뤄지고 이거 너무, 숙성을 오래 시키겠다 싶어가지고 퇴근하기 직전에, 이 귀차니즘을 물리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리치고 ISA 계좌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ISA 계좌 가지고 계세요? 혹은 이제 만기가 됐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아니면은 ISA 계좌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체 세제 혜택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뭔가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통과된 거냐? 언제 되는 거냐?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도 ISA 계좌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서 저도 가입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그 와중에 요거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요 영상 보시고 정리하고 뭘 가입하면 되겠다를 선택하시라고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산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자, 잘 나가는 ISA 계좌 8년 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그 500만 명에 여러분 포함 안 되신 분들 저처럼 있으시죠? 저도 바로 이 500만 명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한다. 공부는 중요하다. 자, ISA 계좌가 대체 뭐냐? 일단은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요.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주식, 뭐 예적금, 펀드, 리츠, 국내 채권, 다양한 투자를 이 ISA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긴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고, ISA 가입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은 패스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가입 수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여기에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왜 그냥 주식 거래 계좌에서 하면 되지? 왜 ISA에서 하느냐? 세제 혜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좌를 굳이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제 혜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ISA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1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그 ISA 계좌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중개형 ISA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ISA 계좌는 중개형 1위명,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더 있는데, 신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와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 2021년에 중개형 ISA 계좌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 투자, 나 중개형 ISA 계좌로 해서 세제 혜택 좀 누리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 의무가입 기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3년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당장에 이 계좌를 통해서 어떤 매매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부터 해라. 그래서 그 3년을 채우고 나면은 뭐 나중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가입하는 게 승자. 약간 그런 건가? 우리가 그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도 빨리 가입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돈 내도 되니까 빨리 가입해라. 그 가입 기간도 중요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환받은 금액을 그 60일 내에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납입을 하면은 납입 금액의 10%, 그러니까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납입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인데 ISA 상환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 해에는 최대 1,200만 원. 무조건 1,200만 원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보면은 세액공제, 비과세, 뭐 분리과세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에 한 푼이라도 나는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단어만 딱 들어도 뭔지는 아시겠죠? 요 신탁형과 일임형만 있었는데 2021년에 중개형이 생긴 거예요. 이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신탁형은 말 그대로 주식 투자는 불가해요.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이 신탁형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임형, 일임이 뭐예요? 맡긴다. 투자 전문가에게 아예 운용부터 매매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요 일임형 관련한 그 계좌의 해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대요. 예. 왜 그럴까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밖에 그 수익률이 발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막 그랬는데, 나의 일임형 계좌를 봤더니, 3% 예금이자 비슷비슷해? 그럼 좀 속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중개형이에요. 중개형 때문에 ISA 계좌의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그 금액도 늘어나고 보니까 젊은 분들도 이 중개형 ISA 계좌를 많이들 만들었더라고요.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을 담은 국내 상장 ETF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해외를 직접 투자는 못하고요. 국내에서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예적금은 가입이 불가요. 예적금 가입하고 싶으면 신탁형을 했어야 됐죠. 근데 요거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 뭐 성향, 나의 투자 성향이나 세제 혜택 나는 어디에서 좀 많이 봐야 한다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형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뭐 고민할 거 없죠. ETF 투자 많이 하는 분들은 요 국내 상장, 특히나 해외 주식 관련한 ETF 하시는 분들은 요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중개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의 한글 이름을 얘기도 안 해드렸네요. 정말 뭐 얘기 안 해도 대충 다 알아들으셨죠? 개인 종합 자산 관리를 하는 계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도 가입하고 뭐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하지만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꾸준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이미 가입을 하셨을 거고요. 저처럼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입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출시한 지 꽤 오래됐어요. 8년 됐고요. 500만 명을 벌써 돌파를 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많이 가입한 거는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관련한 세제 혜택 더 늘려주고 돈도 더 늘려주고 뭐 이러한 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데 이거 언제 통과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ISA 가입자 수의 가입 금액 뭐 모두 다 늘어났죠. 특히나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2000년, 2020년대 말에 6.4%였던 20대 가입자 비중이 지난달 2월 기준으로 보면은 16.4%로 20대 가입자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별로 나누면은 2030 세대의 가입자는 남성이 많고 40대 이상은 여성이 가입자가 많대요. 뭐 저는 이거 만 나이겠죠? 만 나이. 만 나이로 저는 30 몇 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요새 나이에 제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런 저는 어쨌든 2030 세대에 포함하는 남성이 많은데 여자도 가입하려고 하고 있다. 쓸데없는 이야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ISA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이들 가입을 독려하고 있느냐.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ISA 계좌를 혜택을 더 늘리고 하면은 당연히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모두 좀 노리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벤치마크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까운 듯 먼 나라 일본. 일본에서 그 NISA 계좌를 한번 뜯어봤더니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금융당국에서도 밸류업을 좀 붐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한 계좌의 세제 혜택도 늘려주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라운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S의 세제 혜택을 늘려야 이런 밸류업 붐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시각들이
관련해서 더 기대감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ISA 가입자가 대체 얼마나 된 거냐, 500만 명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많네 했는데 전체 인구의 한 1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체 인구에서 19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지금 보면 19세 이상 중에서 가입하는 연령대가 70, 80 어르신분들은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두타운 20대부터 60대에서 10%다. 근데 여기서 10%가 아니라 전체 10%니까 뭐 계산 보면 한 뭐 3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얼추 이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많이들 가입을 한 거예요. 거의 뭐 3명 중 1명은 가입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3명 중에 1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가입을 하려고 하는지는 잠시 후에 해외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께 더불어서 말씀드릴 건데, MZ 가입자들을 지금 모시려는 뜨거워요. 증권가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